선미 언니, 요즘 2차 소비 쿠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도통 모르겠어요. 지혜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90%의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잠정 확정됐어요. 중위소득 210%라는 게 뭔가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이 있다면 딱 가운데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해요. 그래서 210%라는 건 그 가운데 사람 소득의 2.1배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39만 원, 4인 가구는 609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여기에 210%를 곱하면 1인 가구는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런데 이게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이에요. 그런데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정했어요. 건강보험료요? 그건 또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 7천 원, 2인 가구는 28만 4천 원, 3인 가구는 36만 원, 4인 가구는 43만 6천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아이고, 몇천 원 차이로 받고 못 받고 나뉘겠네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1차 때 받았으면 자동으로 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차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1차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또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깜깜하고 신청 안 하면 큰일이겠네요.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차, 2차 모두 2025년 1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해요.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니까 꼭 기한 내에 써야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선미 언니,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다른 복지 정책에도 적용되나요? 그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됐어요. 이건 역대 최대 인상폭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갔다면 올해 탈락했던 복지 정책들을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 80개 정도가 이 기준을 사용하거든요. 80개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부터 시작해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부의 청년 월세 지원, 복지부의 각종 수당들. 와, 정말 많네요. 그럼 혹시 제가 놓친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주거급여요? 저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월 183만 원에서 2025년 5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됐어요. 기준이 완화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실만 해요.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노인 관련해서도 정말 많아요. 가사간병 서비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등. 에너지 바우처요? 그게 뭐예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지원이죠.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기준이 완화된 올해는 더더욱 챙겨봐야 해요. 정말 고마워요, 선미 언니.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요. 아, 그런 사이트가 있군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알아서 주지 않아요. 맞아요. 신청주의라고 하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대에서는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받으니까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로 약속해요. 네, 꼭 신청할게요. 그리고 제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미 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챙겨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네, 정말 든든해요.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우실 것 없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잖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2차 소비 쿠폰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로 힘을 얻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이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마음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늘 저희 마음 편한 시니어 수다방은 어르신들 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벗이 되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